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함대가 이어도를 지킨다. 6천조 원 해상보물 제7강구를 향한 한국의 신의 한 수. 중국이 한국의 해양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은 아마 이어도 건설일 것입니다. 한국은 누구나 기피하는 수종암초인 이어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이어도에 해양과학 연구기지를 건설하여 제주도 남단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항해자들은 암초를 죽음의 계곡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 수중 암초로 여겨졌던 이어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안법 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5년에 이어도 해양과학연구기지 건설을 착수, 2003년 완공한 데 이어 가거초, 소청초에 평균 5, 6년에 한 개꼴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사의 길이 빛날 쾌거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보고 많이 놀랬던 모양입니다.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의 암초들을 군사기지화시키더니 이제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 퉁다오에서 247km 떨어져 있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더 가까운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2013년 12월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중국의 군용기 불법 어선, 함정들의 침입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골적인 침략은 이어도를 넘어 해상자원의 보고 칠광구를 손에 넣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중국은 이어도와 칠광구 가까운 해안에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여 막대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고 있으며, 더구나 이곳 시설물들에 해양 순시선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그리고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탐사구역으로, 이 광구에는 채산성이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매장량은 1000억 배럴, 현재 가치로 약 6천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은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면서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일은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2028년까지 존버하며 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측의 공동개발 요구를 꾸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인데, 그러면서도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의 협정 체결을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국가가 또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분쟁지역으로 7광구를 넣지 않게 되면 일본이 전부 가져가거나 중국과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2028년 이후만을 기다리면서 군사력을 투입할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과 일본의 야욕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영해 주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첫 비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7광구 지역에 해상 인고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본과 중국에 과감히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서귀포 남동방 135km, 즉 제7광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형 해양 관측 목적의 부위를 설치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해상관측 구조물은 7광구에 대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첫 구조물로 일본과 중국에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육각형의 해상관측 구조물은 수심 120m 설치, 해상 위에 부상해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반경 400m 접근을 금지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광구 지역에서의 태풍이나 기상이변 등을 감지하여 인근을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7광구 내에 한국의 아무런 섬이나 구조물이 없어 영해권 주장에 매우 불리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일본처럼 분명한 실체를 두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법적으로도 이전보다는 7광구가 한국의 영해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요건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특히 중국은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수년에 걸쳐 소형의 8개의 부표를 이어도 근해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 잠수함 탐지라는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 분석되며 충격을 주었지만, 더불어 이면에는 2008년 7광구 바로 코앞 인근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하고 실제 이곳에서 상당량의 석유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은 7광구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중국과 협동작전을 펴는가 싶었지만 최근 불거진 중일 간 갈등으로 중국만이 단독으로 7광구 근해에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기당 500억가량 되는 유전과 가스전을 7광구 서쪽에 16개나 설치했고 계속해서 추가 설치 중이며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어도 동쪽 파랑초라는 암초에 딩엔이라는 촌스런 중국식 이름까지 지어놓고 이곳에 인공섬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시설물에 순양 순시선용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역시나 군사적 이용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7년 뒤 7광구 한일 공동조약이 끝나면 100% 7광구를 중국 땅이라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해양 연토 분쟁 구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해상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파 조준 사건이나 중국 정찰기의 방공 10발구역 침범은 우연이 아닌 이들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전투함 위주로 매일 6에서 8척이 서해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에서 백령도 사이의 공해에 대형 부표를 8개를 설치했는데요. 해군은 중국 부표가 한국 함정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지만 이 해상을 지나가는 잠수함과 군함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표가 잠수함을 비롯한 함정을 탐지해 중국에 자동으로 보고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도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에서 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까지 4개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이지스급 구축함을 적극 건조 중입니다. 중국은 항모를 6척까지 확보할 전망인데요. 미 해군 이지스함과 유사한 신형 구축함도 23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4,000톤급 이상 함정은 67척입니다. 잠수함도 69척에서 73척으로 늘립니다. 중국 함정은 총 702척에 톤수가 122만 톤입니다. 아무리 중국 함정들이 대나무로 만들어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우리로선 중국 함정의 수적 열세에 놓여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 해자대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자대는 준항모급인 이즈모, 카가 호위함 등 2척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헬기 호위함을 포함하면 준항모급 대형 함정이 4척이 됩니다. 이즈모함과 카가에는 F-35B 수직 2006기 전투기 40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구축함은 이지스함 6척을 포함해 37척입니다. 잠수함도 20척에서 24척으로 늘린다고 하죠. 이에 한국도 칼을 뽑았습니다. 다가올 해양 분쟁에 대비한 최강의 해양 전력 자산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한국형 항공모함과 대한민국 최강의 해군 부대인 7기동 전단 예하의 66기동전대의 출범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 중에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KDDX는 이어도 부근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국방개혁 2020 개혁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1일 창설된 대한민국 해군의 기동전단으로 모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입니다. 66기동함대라 하면 구축함 이상급 6척과 헬기 6척으로 이루어진 기동함대를 뜻하며 3개의 기동전대로 항공모함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할 최강의 해군부대입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3척을 건조했으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KDDX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이후에 일본함이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축함을 총 18척 건조하여 모두 3개의 66기동 함대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들 기동함대는 한국이 개발 및 건조를 천명한 항공모함이 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항공모함이 이끄는 기동함대의 탄생으로 독도와 이오도 등 중국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분쟁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독도 이오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F-15K나 F-35A가 독도나 이오도 상공에 도착하더라도 채공 시간에 한계가 있어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대응 가능합니다. 공중급유기를 활용하더라도 재급유는 가능하지만 재무장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전투기는 지상발진 전투기에 비해 모기지 왕복 시간이 줄어 분쟁 해역에서 더 빨리, 더 자주, 더 멀리서 대응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백령도 서방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이어도 영유권과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문제 등으로 외교 군사적 갈등 가능성이 있기에 해양 이권 침탈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등장이 동북아 바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어도에 하루라도 빨리 인공섬을 만들어서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섬을 조성해야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도에 인공섬을 조성한 후 해군 군사기지로 운영하여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의 무인체제로 운영되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체류형 기지로 탈바꿈하여 10명 이상이 머무를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였습니다. 항공모함 건조에 발맞춰 이어도에 인공섬이 생긴다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